네, 안녕하세요. 친절한 톰의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.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벤치프레스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바벨 벤치프레스를 저희가 4가지 동작을 알아봤는데요. 첫 번째로 퍼포먼스 웨이트 트레이닝, 그리고 두 번째로 보디빌딩은 2가지, 중간 가슴과 그리고 중간에 이제 윗부분 가슴을 공략하는 바벨 벤치프레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완 삼두근이라는 이 팔 뒤에 있는 근육을 공략하는 클로즈 그립 바벨 벤치프레스를 알아보았습니다. 자,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오늘 다루도록 하는데요. 일단 먼저 퍼포먼스 웨이트 트레이닝과 보디빌딩 웨이트 트레이닝은 각각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 2가지의 특징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퍼포먼스 웨이트 트레이닝의 특징은 목적 자체가 근비대라기보다는 근력과 근지구력을 수행 능력을 증가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세가 가장 무거운 중량을 얼마나만큼 내가 많이 들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 자체를 무겁게 들게 하기 위해서 가슴으로만 드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전면 삼각근과 그리고 상완 삼두근 이 3가지 근육을 모두 골고루 써서 이 바벨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가 되겠고, 나머지 이 보디빌딩 식은 가슴, 특히 가슴 중에서도 중간 가슴이냐 아니면 윗가슴이냐, 이런 가슴 근육의 고립, 즉 그 한 근육의 근비대를 목적으로 집중해서 드는 것이 가장 키 포인트입니다. 먼저 공통적으로 턱을 당긴 상태에서 가는 건 4가지의 그 방식 모두 동일하게 가고요.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가슴은 최대한 내밀고 어깨는 벤치 쪽으로 최대한 붙이는데, 저를 보시면 가슴을 최대한 내밀고 어깨를 최대한 벤치 쪽으로 붙였을 때 이 상태에서 들게 되면 가슴 근육이 크게 짧아질 확률이 적어요. 대신에 안정적으로 가슴을 고정시키고 또 어깨도 고정시킨 상태에서 뒤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들기 때문에 그만큼 삼두근과 전면 삼각근도 같이 골고루 개입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. 이 상태에서 리프팅을 하는 것이 가장 힘이 센 상태에서 리프팅을 하는 것과 동일하고요. 반대로 보디빌딩 방식 2가지 모두 가슴과 어깨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건데,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을 들어서 뒤로 고정시켰을 때 보디빌딩의 가장 큰 집중해야 되는 요소인 고립을 하기 위해선 이 가슴 근육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짧아져야 되는데, 이 수축되는 이 가슴 근육을 자세를 잡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. 퍼포먼스처럼 자세를 잡으면. 그래서 보디빌딩의 2가지 모두 가슴을 너무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냅둔 상태에서 어깨를 고정시키지 말라는 건 어깨를 완전히 뒤로 뺀 상태로 고정을 시킨다는 게 아니라 이 어깨 자체가 뒤로 뺐다가 앞으로 갈 때도 살짝 앞으로 이동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죠. 앞에서 보았을 때 퍼포먼스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지만 보디빌딩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갑니다. 그러면 확실히 이 차이가 느껴지죠. 이 퍼포먼스의 이것과 보디빌딩의 이것, 즉 가슴 근육을 최대한 개입해서 많이 들기 위한 자세, 즉 어깨를 고정시키지 말아야 된다. 그럼 어깨를 얼마만큼 빼야 되느냐,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동영상 강의로 티칭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실제로 훈련할 때 그 개개인의 사람마다 어깨의 상태를 보고 얼만큼 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. 이 퍼포먼스와 보디빌딩의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이제 가슴을 내미느냐, 그리고 어깨를 고정시키느냐, 고정시키지 않느냐, 이 2가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보통 올리는 타점은 쇄골 있는 쪽으로 올린다고 했는데,
쇄골 있는 쪽으로 올리게 되면 옆에서 보았을 때 제가 지금 벤치에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상태에서 이 팔이 바닥과 수직이 되는 이 접전에서 굳이 많은 힘을 쓰지 않아도 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팔을 내가 내렸을 때는 내린 만큼 전완근과 손목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직이 된 상태에서는 많은 힘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뜻이죠. 그래서 쇄골 위로 모든 것이 올리는 타점이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, 내리는 타점은 이 손 간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. 손 간격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제가 어깨보다 넓게 혹은 아주 넓게 80cm 부근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, 그 이유는 사람이 개개인마다 몸통 길이랑 상완의 길이랑 전완의 길이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를 짚어라 라고 이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이 강의에서는 그 정답이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. 또 공통적인 특징은 무릎 각도인데, 발을 지지하는 이 발의 각도가 굉장히 중요해요. 이건 제가 직접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를 본 상태에서 이 발을 제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힘을 쓰면서 만약에 발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힘이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돼요. 이 발을 지지하면 힘을 더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건데, 발을 이렇게 지지했을 때 단점도 있어요. 단점은 허리가 아픈 사람은 그만큼 이제 수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. 대신에 장점은 이렇게 모았을 때는 이 발에 빠져나가는 그런 힘을 내가 막을 수 있다.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, 발 뒤꿈치를 붙이는 방법이 있고 발 뒤꿈치를 띄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. 이거는 파워리프팅 대회가 어떤 대회에서는 이 발 뒤꿈치를 붙여야 하거든요. 붙여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제 힘을 쓰는 걸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리프팅 아마추어 대회라도 나갔을 때 그거에 대한 습관이 잘 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거나 둘 다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. 여기서 키포인트는 다른 데로 새는 힘을 막을 수 있다. 완전히 고정시켜서 막을 수 있다. 허리를 아치형으로 만들 수 있다.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. 가동 범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, 연습했을 때 퍼포먼스는 대부분 전 구간,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풀 가동 범위를 제시해서 훈련을 해야 그만큼 이제 수행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고, 보디빌딩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 가슴은 제가 이제 상위 구간, 그리고 윗가슴은 중간 가슴은 하위 구간에서 이렇게 반복하고 윗가슴은 상위 구간에서 반복하라고 했는데, 윗가슴을 상위 구간으로 반복하는 이유는 윗가슴을 공략하기 위한 이 바벨 벤치프레스는 벤치를 넓게 잡잖아요. 넓게 잡으면 이 어깨에 또 타점이 들어가요. 타겟팅이 들어간다는 뜻이죠. 이 전면 삼각근 어깨에 타겟팅이 들어간 상태에서 엄청나게 많은 하위 구간을 위한 그런 이완을 시켜버리면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어서,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타점도 높고 넓게 잡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상위 구간만 반복하는 것이 안전하고 또 그만큼 집중하기도 좋다라고 판단해서 상위 구간이라고 했는데, 또 유연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하위 구간 반복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. 보통 보디빌딩 같은 경우에 바벨 벤치프레스는 하위 구간으로 반복을 많이 하는 편이고, 하위 구간이건 상위 구간이건 높은 중량을 들었을 땐 팔꿈치를 완전히 피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. 팔꿈치에 무리가 가니까. 대부분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. 전완부가 항상 수직이 되어야 된다.
아까랑 동일하게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전환이 수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만큼 손목을 많이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손목에 힘을 최소한으로 들어가야 나머지 힘이 내가 원하는 가슴 혹은 전면 삼각근, 삼두근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소모되는 그 힘을 막고자 해서 전완부는 항상 바닥과 수직이 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. 상완 삼두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구간 반복을 이제 중위 구간이라고 해서 하위 구간이나 상위 구간을 완전히 피지 않고 이 중간에만 반복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는 건데요. 물론 이제 피지도 않고 완전히 구부리지도 않기 때문에 그만큼 근육에 긴장을 가해 주어서 상완 삼두근을 더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는 것도 있고, 실제적으로 타점 자체가 바벨 벤치프레스인데도 불구하고 클로즈 그립은 많이 내려가잖아요. 내리는 타점이.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사실 부상을 당할 위험도 굉장히 높아져서 제가 그 중간 부분만 반복하라고 그렇게 강의를 했던 겁니다. 자, 뭐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혹은 뭐 댓글 혹은 뭐 저 연락처를 아신다면 연락처로 문의를 주셔도 괜찮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